현재 한국의 방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에서는 총 68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공호흡기나 산소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위중증 환자는 이달 초 100명대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어느덧 172명까지 늘고 말았습니다. 현재 기준 전국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51개인데 이 속도라면 주말쯤에는 한국의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방역당국에서는 끊임없이 위기감을 담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 닥친 3번의 유행 중 이번이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연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진자 수 증가는 그동안 한국이 쌓아왔던 방역,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한계에 다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약 150여 곳의 임시선별진료소, 임시컨테이너 병동 등을 지어가며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한국은 하루라도 빨리 백신 접종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백신 역시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죠. 한국이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FDA가 백신의 개발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FDA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지적합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모든 정보가 즉시 제공됐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영국에게 최초의 백신 접종 타이틀을 빼앗긴 미국이 영국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출시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 자국 기업인 모더나와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시장을 모두 선점하게 될 때까지 아스트라제네카를 방해할 심산이다 라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르면 10에서 11일 화이자의 백신을 배부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에 이러한 의심은 다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승인은 아무리 빨라도 12월 중순이 지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 최초로 접종되고 있는 이 화이자의 백신 역시 확실히 안전하다고는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백신을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접종한 영국에서는 백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2건 보고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미국의 임상에서는 4명의 참가자가 안면마비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4만 명 이상의 접종을 받아 단 2명만이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높은 안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기준일 뿐이지 앞으로 이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언제 얼마나 또 나타날지도 모르고, 안 그래도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이기에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기만 할 것이라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백신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서양 국가들을 향해 일침을 날리기도 했죠. 지난 8일 왕광파 베이징대 제1병원 호흡기 중증의학과 주임은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은 미국을 전염병으로부터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상황이 우스꽝스럽다며 비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백신 거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에 3,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해진 이유도 코로나19는 음모라 주장하며 방역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미국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만약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프랑스가 54에서 59%로 가장 낮았고, 미국 역시 전 국민의 40%가량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85에서 97%의 압도적인 비율로 중국산 백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물론 중국은 현재 연말까지 200만 명의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기에 중국의 통계 결과는 딱히 신빙성이 있다 말하긴 어렵겠죠.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한국은 83% 이상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눈에 띕니다. 자유가 보장된 국가일수록 백신에 대한 불신도 크게 나타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이렇게 높은 긍정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 해외 언론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자 그제서야 그들은 왜 한국만이 자유국가 중 가장 돋보이는 통계를 보이는지
이해가 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 지역의 가장 큰 사우나 업체 중 하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우나 업소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 하룻밤 숙소로 사용하기도 할 정도이기에 이번 발생은 그간의 코로나19 발생 중에서 가장 큰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전국의 사우나와 목욕탕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사우나와 목욕탕 등은 업체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전염이 가장 활발히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네티즌들의 걱정이 무색하게 각종 지자체에서는 목욕탕 이용권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쪽방촌 거주자 등의 취약계층 혹은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목욕탕이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겨울과는 다르게 올 겨울은 상당히 추울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욕탕이 모두 문을 닫게 된다면 집에 따뜻한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가끔씩 목욕탕에 들어와서 몸을 녹이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죠.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거나 현장 근로 때문에 목욕탕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 외에는 가급적이면 이용을 삼가달라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각국의 언론들은 한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휴머니즘을 챙길 여유가 있는 것이냐 라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의 세계적인 강국 옆나라 일본에서는 후쿠오카 노인시설에서 집중적인 클러스터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국이기에 외신들의 시선에서는 더욱 돋보이는 거죠. 실제로 한국은 최근 4천억에 가까운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코로나19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끊임없는 노력이 국민들로 하여금 당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신고가 무려 4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에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코로나19 위험 요소나 방역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학교, 카페, 식당, 실내 체육시설, 대중교통 등 신고자가 판단할 때 방역구멍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당국이 신고함으로써 방역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리고 이는 시작하자마자 한 달 동안 2,000건에 가까운 신고가 들어오더니 지난 11월에는 1만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2월에는 단 9일의 기간 동안 6,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난 9일 미국에서는 하루에 21만 명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분에 2명꼴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백신의 개발과는 무관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료 붕괴의 속도를 늦추는 것에 온 집중을 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대다수 상점에 대한 셧다운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병상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는 주민들이 자택에서 최소 3주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헝가리 등 유럽의 국가들 역시 최소 내년 1월까지는 지역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더 국민의 삶을 제한시키는 행보만 보이는 가운데 자유와 생명권을 모두 지켜가며 세계 최고의 방역 수준을 보이는 대한민국 행보는 세계인들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 한국의 통일을 말하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일본은 50년 혹은 100년 후에 사라진다. 내가 10살짜리 일본 아이라면 당장 일본을 떠나겠다 고 주장하는 이 책이 일본에서 출간되면서 큰 화제를 일으켰었죠. 저자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이다 보니 이 책이 일으킨 파장은 무척이나 거셌습니다. 이 책이 일본 사회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일파 투자가로 유명한 저자가 일본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단언한 이유로 매년 늘고 있는 일본의 막대한 채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비 증가 등을 제시했습니다. 허울뿐인 일본의 호경기는 머지않아 폭락할 것이고 언젠가 아베가 일본을 망쳤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자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은 일본과 아베 신조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언급하며 일본을 노골적으로 혹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 주간지 슈칸 아사히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결과뿐이다. 일본의 대응은 한국보다 뒤떨어진다며 인구당 사망자 수에서도 아시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아베 총리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 검사 키트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도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일각에선 사라진 20년을 겪은 일본이 더 이상 성장하고 있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일본의 주식이 최고치의 성장률을 보인 20년 전 그 주가에서 멈추어 있다고 말이죠. 일본 내수 경제를 보면 물가에 비해서 최저시급이 높지 않으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흔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불투명하고 안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적 불황을 원인으로 일본은 혼족들이 혼자만의 삶을 만들어가기에 최적화된 지 오래입니다. 혼밥족을 위한 식당은 어디에나 있으며 혼족들이 모여 살면서 집세를 나누어 내는 공동생활주택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높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는 정치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고 관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시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었고 무능한 일본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방황하며 이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늦어버렸습니다. 세계가 팬데믹 선언을 하며 위급한 시기임을 선포하였지만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자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생각만 가지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은 국가와 언론을 믿었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급격히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수습하려고 해도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회의적 목소리만 커진 일본이지만 20-30년 전만 해도 일본 기업들은 일자리의 정년을 없애고 직원들의 첫 직장을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하며 혼신을 다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어져 오는 기업의 미덕이 있었습니다. 식스 시그마로 불량률을 99.9% 없애는 제도와 고객들을 만족시켜 충성 고객들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성이 무색해졌습니다. 이제 공장들은 노동자 대신 기계들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최소한의 연구원과 관리자만이 공장들을 가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늘어나는 실업자 수와 노인들의 복지 문제는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치매 환자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회보장 비용은 꾸준히 늘어갈 것입니다. 일본 경제는 침체되었고 일본의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안전하다고 광고를 보내며 자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세계에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량적인 정확한 데이터상의 분석들은 하지 않으면서 정성적인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의 평가로 심리적인 인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광고도 아니고 유명인이 먹었으니 우리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의 노 재팬의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에 가지 않는다로 일본 불매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일본은 수출의 중요한 판로인 한국을 잃어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일본은 아전인수하게 일본 교과서 왜곡으로 그릇된 인식을 가르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등의 처사로 수출 흑자국인 한국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지난 몇 년 사이 한국 경제는 정체되어 있지만 한반도는 5년 후에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지만
북한 개방으로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한국으로 흘려들면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주장합니다. 전쟁 가능성을 우려했던 전 세계의 자금이 한반도 평화를 계기로 한국으로 흘러들어오고 한국 재벌 기업들을 필두로 북한 투자가 이루어져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 북한에서도 기업가가 탄생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기업가와 자본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저자의 말처럼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수경에 이르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무한한 가능성의 물꼬를 우리나라가 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통일의 시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나라의 감동적인 역사적 순간이기도 하고 세계가 주목할 것이며 세계인에게 평화 통일이라는 깊은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부차원적으로 이산가족의 상봉은 한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며 잠재력을 가진 북한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이 정치적 손익 분기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을 찾는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암묵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려는 중입니다. 더 이상 잉여 가치가 없는 체제로 세계에 발맞춰 나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점진적으로 나아갈수록 격번의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주는 교훈은 북한도 이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정치적 신념은 그대로 두더라도 경제적으로 격상하고 있는 방법이 통일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교육의 질이 높아진 것에 비해 취업률이 높지 않습니다. 인구 절벽에 처해 있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이제 인구는 줄어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50년 전에 바닥에 날 것이며 노인 부양 문제로 청년들의 짐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도 여야는 분쟁만 하고 있지 합의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편가르기, 눈가리고 아웅하기 등 국민들에게 답답함만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 국회라는 말까지 나오며 생존 본능만으로 정책을 해석하는 외골수적인 정치인이 부지기수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서로가 협의하고 소통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통일 한국은 인구 8천만의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게 될 수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경제 공동체권의 교량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인구 8천만에 육박하는 단일 국가 경제권을 형성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환경이 조성되고 내수가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기존의 대외무역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통일 한국의 경제는 도약할 것입니다. OECD는 최근 한국 경제가 2031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뉴욕 월가에 있는 골드만삭스는 통일 한국이 2040년대에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고 2인당 국민소득 8만 6천 달러로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OECD는 분단국으로 남한 경제를 분석한 것이고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통합된 경제체제 하를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적재적 정치 상황을 청산하고 화해와 경제적 협력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과 한국이 통일이 되면 미래에 대해 시계열 분석적으로 봤을 때 노동의 질과 원재료의 양투자 가치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수익을 키워내어 자국의 양질의 일자리와 부의 분배를 만들 것이며 통일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우호적 투자 가치 평가로 주가의 반등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투자 유치를 하게 되어서 북한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공장과 회사들이 들어서고 북한의 주민들은 급여를 받고 소비 창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국에선 새로운 기업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북한에선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시장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현 상황을 들여다보면 연신 미사일을 쏘아대며 실험을 하는 정치적 정당성을 표현하기 급급한 김정은과 재선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트럼프 두 나라 사이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없는 한국은 안보를 위해서 미래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 정세를 볼 때 일본이 경제적으로 저조한 행보를 보이며 한국의 통일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감추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